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테슬라의 최신 기술 동향, 그 관련된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5 소식부터 해서요. 경쟁사 웨이모와의 접근법 비교, 그리고 모델 Y의 새로운 6인승 가능성까지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의 차세대 FSD 컴퓨터, 코드명 AI5입니다. 이게 현재 HW4보다 한 4배에서 5배, 그 정도 강력한 2000에서 2500 톱스 성능을 목표로 한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성능이면 뭐 최신 고성능 게이밍 GPU랑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던데 근데 톱스라는 단위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TOPS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조단위 연산 횟수를 말하는데요. 그 자율주행 AI의 처리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 일종의 뭐랄까 두뇌 회전 속도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두뇌 회전 속도요? 네. 숫자가 높을수록 더 복잡한 상황을 더 빠르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I5가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목표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범용 팁이 아니라 FSD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아예 설계된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거든요. 아, 맞춤형 칩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TSMC의 최첨단 3나노 공정, 이게 지금 양산되는 공정 중에서는 거의 제일 미세한 수준입니다. 이걸 활용하고 또 삼성전자도 협력사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2020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히 뭐랄까 성능 경쟁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성능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의 FSD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도로 환경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에 대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성을 99%에서 99.9%, 더 나아가서 99.99%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만일에 대비한 다중 안전 시스템, 그러니까 리던던시라고 하죠. 이게 필수적입니다. 리던던시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에 혹시 오류가 생기더라도 다른 시스템이 즉시 그 기능을 이어받아서 계속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복잡한 연산들을 정말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처리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기존의 HW3나 HW4 탑재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업그레이드 같은 게 가능할까요? HW4는 현재 표준이고 당분간은 최신 FSD를 구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HW3는 점차 최신 FSD 버전의 모든 기능을 좀 원활하게 소화하기에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성능의 한계가 좀 보이나 보네요. 네. 테슬라도 과거에 HW3가 완전 자율주행 구현에 한계가 있다면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HW3 차량을 대상으로 이 AI5 기반의 개조, 레트로핏이라고 하죠.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레트로핏이요? 네, 물론 기존 차량의 전력이라든지 냉각 시스템 같은 제약을 고려해서 성능을 조금 조정한 버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항상 최신 하드웨어가 더 안전하겠지만 기존 하드웨어로도 일정 수준의 안전한 자율주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테슬라와 웨이모의 자율주행 접근법 비교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테슬라 FSD의 100만 마일당 사고율이 0.15건, 근데 웨이모는 1.16건. 이게 7배 이상 낮은 수치네요. 네, 맞아요. 비용 면에서도 모델 Y가 웨이모 차량의 17분의 1 수준이고 누적 주행 데이터는 뭐 비교가 안 되네요. 테슬라가 30억 마일 이상인데 웨이모는 2200만 마일 정도고요. 네, 이게 두 회사의 접근 방식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에 집중하잖아요. 인간처럼요. 그렇죠. 오직 카메라. 반면에 웨이모는 좀 고가의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다양한 센서를 조합하는 센서 퓨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실제 도로 환경 자체가 시각 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히 정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센서 종류의 차이를 넘어서 자율주행이라는 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방식? 그러니까 철학의 차이로도 볼 수 있겠네요. 데이터 기반 학습이냐 아니면 센서 자체의 정밀도냐.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접근 방식의 차이가 단순히 기술 선호도를 넘어서는 거죠. 실제 도로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예외 상황,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 차이로 반영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엣지 케이스까지 학습시키겠다는 데 베팅하는 거고, 웨이모는 다양한 센서의 어떤 물리적인 감지 능력에 좀 더 의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비용이랑 데이터가 핵심이군요. 네, 하드웨어 비용 차이랑 압도적인 데이터 확보, 이게 테슬라가 나중에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자체적으로 차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웨이모에 비하면 아주 큰 강점이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모델 Y 소프트웨어 코드에서 6인승 버전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었다는 건데요. 아마 2열에 독립된 캡틴 시트 2개 이렇게 있고 중앙에 통로가 있는 EX2X2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런 구성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2열 승객의 착좌감, 앉았을 때 느낌이 훨씬 편안해질 거고요. 중앙 통로가 있으니까 3열 좌석으로 드나들기도 훨씬 수월해지겠죠. 아, 그렇죠. 3열 드나들기 편하겠네요. 네, 전동식 좌석 조절 같은 편의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게 중국 시장 전용 모델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코드에서 발견된 걸 보면 글로벌 출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특히 280이라는 코드명으로 휠 베이스, 그러니까 앞바퀴랑 뒷바퀴 사이 거리를 한 5.9인치, 약 15cm 정도 늘린 버전이 개발 중이라는 루머도 있거든요. 와, 15cm나요?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3열 공간이 정말 획기적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훨씬 쓸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기존 7인승의 실용성과는 또 다른 2열의 편안함에 좀 더 중점을 둔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군요. 그렇죠. 기존 7인승 모델이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태우는 그런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6인승 모델은 2열 탑승객의 거주성이나 고급감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객층하고 또 편안함을 선호하는 고객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될까요? 아무래도 기존 7인승 옵션 추가 비용이 한 $3,000 정도였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약 $4,000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요. 테슬라는 AI5라는 강력한 하드웨어 혁신을 준비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다음 단계를 확실히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웨이모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비전 온리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델 Y 6인승 같은 새로운 라인업 확장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 이 두 가지 축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테슬라의 미래 전략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테슬라의 그 카메라만으로 충분하다는 대담한 주장이 정말 자율주행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힐지 그 결과가 더 주목되는 시점입니다.